자, 지금 우리 가공동력 파트가지고 우리 교재 192쪽부터 하는 내용들 복습 겸 뭐 확인 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 가공동력 파괴 회전 운동에 관해서 가공동량 보고 있습니다. 가공동량은 L이라고 보통 문자로 표시를 하면서 L 값은 I 오메가라고 마치 운동량 비교 P가 질량 곱하기 속도 해서 구했었던 것과 유사하게 가공동량에 대해서는 운동량 대신 가공동량 들어가면 질량 대신 회전관성, 속도 대신 각속도 들어가가지고 각속도의 방향과 가공동량의 방향이 같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벡터량으로서 그 I 값, 회전관성은 스칼라량이고 이 두 개는 각각 벡터량으로서 그 방향이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하는 걸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표시되거나 부호 표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가공동량, 각충격량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 가공동량 보존 법칙과 가공동량 전이와 보존이라고 했죠. 가공동량 보존과 가공동량 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전이는 좀 작은 개념이고요. 주요 개념은 아니고 가공동량 보존 또는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그 운동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 중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서 선운동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면서 요것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에 또 요 파트에서는 반발계수 사용하고 네, 확인도 했었습니다. 나온 거 쭉 한번 정리해봅시다.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운동역학은 혼자서 공부하면서 특히 그 연습 문제, 그냥 우리 대학 교재 같은 것들 보면 연습 문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금 그래도 분량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예제 정도로 어느 정도만 몇 가지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실력 확 읽은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케이스를 많이 다뤄봐야지 돼요. 그런데 하고 보니 결국엔 다 똑같이 푼 건데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그야말로 알고 보니에요. 모를 땐 모르는데 알고 보니 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그래서 다 같은 방식이나 다름없었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공식들,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외우고 공식들도 완벽하게 숙지한 것 같아라고 해도 문제 풀면 아예 안 풀립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고 숫자 적당히 넣어봤는데 답이 다 틀리고. 왜 그러냐,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될지가 상황에서도 풀이 방식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가 아는 공식들 총동원해도 오히려 여러 가지가 다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가르는 기준이 지금 어떤 것이 적용 가능하거나 유용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쓸 때는 언제? 아까 문제 봤더니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뭐 에너지 구할 수 있고 힘도 구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떻게 움직이는 등가속 운동식이라 넣을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이거 써야 되나 하고 떠오를 때 어느 상황 문제에서 뭐가 부딪힐 때, 뭐 혼자 나와서 올라갔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두 물체가 부딪힐 때, 충돌이 나왔을 때, 충돌이 나올 건데 꼭 충돌만은 아니고 실제 우리 운동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날아오다가 그러니까 가까워지다가 부딪혀서 다시 멀어지는 거, 또는 부딪혔는데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 여기까지가 충돌인데 충돌 아닌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원래 그거 들고 있었을 때, 그러다가 달려 보낼 때 이런 것들은 충돌이라고 하기 힘들죠. 이거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분열도 포함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수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 못 쓰는 거, 그런 거는 하나의 물체가 또 다른 것에 충돌하거나 말거나 얘는 가만히 있는 경우, 내지는 부딪혀도 얘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얘가 그 우리 예제에서 나왔었는데 아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 좀 부딪힌다고 내 속도 안 변하거나, 부딪혔는데 나는 공 날아오는데 문제 풀 겁니다. 문제 그 영상처럼 다시 할 거예요. 그 풀이 나눠드린 걸로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아예 벽 아닌데 사람인데 공이 와서 부딪혔는데 부딪혀도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거 벽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못 쓰는 거고, 또 벽은 그러지 않지만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걸음을 뒷걸음으로 이렇게 조절을 잘 하면은 공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나는 부딪히면서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프 하면서 내 속도는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까지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하면은 보존 법칙을 쓸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부딪히는 대상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 충돌로 인해서 나의 속도도 변하고 너의 속도도 변해야 우리의 운동량이 변하면서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에 보존되는 건데, 이 충돌 영향에 무관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것들은 두 물체 충돌했다고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한 가지 확인을 하자. 지면이나 벽면, 천장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뭐 틴트 같은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도 땅바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프 해가지고 동작해 한 다음에 틴트 짚고 뭐 또 날아가고 그런 동안에 틴트가 사람의 운동량 합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충돌 그러면 반발계수도 또한 이것도 같이 생각나는데 하는데, 이거 관계가 많기는 하지만 둘은 사실은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계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충돌에 대해서, 그 충돌이 벽면 같은 것도 괜찮고 공과 공의 충돌도 괜찮고 그랬을 때 반발계수 식에 의해서 이거 계산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충돌을 하는 것은 되긴 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수 있었을 때 중에 하나인 분열은 이때는 못 쓴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분열은 붙어있던 게 서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거나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발계수 쓰려고 그러면은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빼면은 분모가 0인 어떤 이상한 숫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쓸 수 아예 그냥 없는 거다. 성질도 다르고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나온 김에 운동량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가공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뭐 두 물체가 등장하느냐부터 출발점이 다르죠. 가공동량 보존 쓸 때는 물체 하나밖에 등장 안 합니다. 다른 물체랑 같이 또 충돌하고 힘받고 이럴 때는 못 써요. 그럴 때는 아예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가공동량 보존 법칙은 물체 하나가 그냥 아무 힘도 받지 않을 때, 내지는 질량 중심에 가지는 힘만 받을 때,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중력만 받을 때 이 정도로, 중력만 받을 때, 이럴 때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외력을 받지 않거나 그래도 중력은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받을 때, 뭐 외력이 또 가지고 그 힘도 지나쳐가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해당 물체 한 개의 운동량이 스스로가 보존된다는 거다. 아니 아무 힘도 안 받고 의미 있는 추가적인 힘을 안 받으면 당연히 뭐 별일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공동량 보존 법칙에서 가공동량이 회전관성과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보존된다 그러면 질량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할 때 질량은 바뀔 리가 없지만, 가공동량은 사람이나 이런 물체들의 모양 변화 또는 자세 변화에 따라서 이게 커지면 각속도가 작아지면 각속도는 커지고 하는 이런 각속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다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데 일종의 자세 변화를 일으키는 내력에 의해서 각속도가 또한 변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느라고 각속도가 변하느라고 가가속도, 물체는 가가속도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돌다가 지난주에 조금 얘기했죠. 돌다가 자세를 바꿔서 회전과성 작게 만들었더니 가속동량 보존되면서 각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그런 동안에 각속도 느렸다가 각속도 빨라지는 과정에서 가속도 시간분의 가속도 시간분의 나중 각속도 빼기 처음 각속도 한 거. 이거 제로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가속도와 다르게 가가속도는 외력이 가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F는 NA 또는 A는 N분의 F. 가속도는 외력에 의해서 가해진다. 질량당면. 이렇게 되는 게 뉴턴 동체 2법칙이라면은 단순히 외력에 의한 토크를 회전관성으로 나눈 것이 나의 각도속도니라 각가속도는 이걸로밖에 정의가 안 돼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가속도는 외력에 의해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맞긴 하지만 또한 경우에 따라 각가속도는 뭐 내력에 의해서 회전관성 바뀌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각가속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다. 그런 면에서 이것만이 각가속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지도 않지만 뉴턴의 각가속도의 법칙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각가속도의 법칙 이거야 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아닌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라는 게 나타나게 내력에 의해서도 각가속도 생길 수 있는데 각속도 변할 수 있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뉴턴의 각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그런 법칙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들은 터무니없는 말조된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가운동량은 보존되는 상황에 따라서 각속도가 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것이 각속도가 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것이 회전관성이 변하면 각속도도 변한다. 언제 가운동량이 보존될 때라는 것이 한 가지 그 테마였었다면 회전관성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 각속도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가운동량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분절이 있을 때 인체 예를 들어서 상체 하체가 있을 때 전신에 가운동량이 보존되면서 회전관성이 크게 변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전신의 각속도는 일정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적당히 뭐 가운동량 제로였었다고 전신이 가만히 하늘에 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가운동량 값이 0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자세를 잘 바꾸면은 하체가 슥 이렇게 일종의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운동량 보존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체가 우리가 보기에 반시계 방향 운동량이 생겼으면은 상체는 시계 방향으로 가운동량이 생긴다. 그럼 각속도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공중에 떠서 가운동량 보존된다고 했을 때 다리만 들어 올린 건 불가능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다 보면 상체도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함께 가지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운동량 전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요거 둘의 차이 설명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미세한 차이고 뭐 이거 모르면 큰일 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해서는 적용 면이 약간 다르다. 그런데 어쨌든 몰라 전신 가운동량 제로로서 보존되든 아니면 얼마 제로가 아니면서 보존되는 가운동량 보존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 쓰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가운동량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계 반시계 방향에 대해서 하나를 플러스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두면서 시계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 생각을 하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내용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가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을 할 때 첫 번째로 아예 자세 변화 내력에 의한 근력에 의한 자세 변화에 의해 회전관성이 바뀔 수 있다. 그에 의해서 각속도도 변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 유형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체를 이것도 전신의 회전관성 전신의 회전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전신의 각속도가 전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뭐 팔만 동작하는 것 같지만 팔을 벌리고 온몸에 인체의 총 회전관성 관성매트가 일정한데 크게 일정한데 돌 때 하고 팔을 이렇게 모으면은 지금 회전축에 대해서 전체 회전관성이 작아졌을 때 그럴 때 회전관성 작아졌으니까 각속도는 커져서 돌아야 된다. 이게 이쪽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인체를 전신에 대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절별로 보자. 분절별로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체 하체가 있는데 공중에 떠서 가만히 움직일 수 있는데 공중에 떴는데 다리만 드는 건 불가능하다. 공중에 떴는데 다리를 들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상체는 반대로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 반시계 방향 그러면 얘는 반시계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분절별로 가운동량 전체는 보존돼야 되는데 넌 이렇게 됐니? 그럼 나는 반대의 변화를 보일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189쪽, 190쪽 여기까지 설명하던 것들 191쪽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여기에 나오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피겨 스케이팅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다가 몸을 모으든 제자리에서 쭉 가다가 회전을 시작한 다음에 점프 과정에서 공중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다이어선을 모았다가 다시 펴든 이런 것이 첫 번째 케이스 자세 변화를 통한 회전관성 변화로 아예 전신의 각속도를 다 변화시키는 거 전부 다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은 191쪽 하단이나 특히 192쪽부터 나오는 요 설명은 인체 분절별로 가운동량을 따로따로 계산할 건데 전신 가운동량은 보존되는 상황일 때 자세를 좀 또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자는 거다. 자 이미 땅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하는 과정에서 전신이 몸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으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엎어지려고 하거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착지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체 분절들의 가운동량을 갑자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돼 있었던 팔을 오른팔 심하게 돌린다. 시계 방향으로 왼팔도 심하게 돌린다. 또는 다리도 이렇게 쭉 뻗고 가만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리도 이렇게 발을 굴러준다라는 표현하죠. 그러는 동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듯한 다리의 가운동량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마네킹처럼 전신에 대해서 팔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는 것보다 팔만 쌩 돌리고 다리는 더 큰 가운동량을 만들면 전신의 가운동량을 다리의 추가적인 회전으로 인해서 이게 다 여기서 처리가 됐네. 시계 방향 가운동량 요거 이게 다 됐네. 그러면은 야 상체야 너까지 돌지 말고 상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지는 약간 뒤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가운동량이 발생할 수가 있다. 시계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하는 A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팔과 다리의 가동 동량, 그리고 B 몸통 상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걸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의 전체 가동 동량 뭐 다 더했을 때 분절별로 이런 가동 동량으로 이제 다 분산됐을 때 합해서 보존만 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뭐 거의 유사한 그림인데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쪽 뭔 그림이지? 요거죠. 이 상황이라 그러면 둘 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다이빙 과정에서 다이빙 대에서 떠나간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조라고 할 수도 있고 기계체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그 다이빙 대에서 뒤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돌거나 이미 돌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좀 두 가지로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이미 전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생겼어요. 이렇게 웅크린 자세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다리를 폈어요. 두 번째로 설명할 거겠나? 다리를 폈어요. 그리고 상체는 거의 머리만 조금 젖혔는데 팔도 구부렸던 팔을 쭉 폈습니다. 용어로 쓰면은 견관절, 신전과 주관절도 신전이 모두 다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첫 번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빙대에서 떠났어요. 또는 어떤 동작을 취했습니다. 근데 뒤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쭉 뻗고 팔도 쭉 뻗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전신 가동 동량은 지금 이거는 보존될까요? 보존된 상황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가동 동량 충돌하는 거 아니니까 뭐 운동량 보존 이런 건 여지가 없어요. 가동 동량 보존된다고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가동 동량 보존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공중 동작이다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 상황이지라고 했을 때 자세 변화에 의해서 전신의 회전 관성이 달라지는 거냐, 회전 관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느냐 의미 있게 질량 중심 기준으로 몸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몸을 구성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가 쭉쭉 이렇게 쭉쭉 펴졌네요. 그러면 회전 관성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전신 회전 관성은 커졌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돌고 있는 각속도 오메가 1이 이 정도로 회전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였다. 이 정도로 가면은 몸을 이렇게 펴면은 전체 각속도가 일단 전신 각속도가 일단 느려져요. 몸이 펴졌으니까 회전 관성 커져서 각속도는 작아진다. 그러면 보존돼야 되니까 라는 걸 하나 하면서 근데 이거는 분절별로 보는 것도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웅크고 있다가 팔다리를 쭉 펴고 그래도 돌아가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편 다음에 자세를 잘 이제 붙여가지고 팔도 좀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몸통 있으면 좀 이렇게 넘기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팔다리를 펴면서 요거를 또 이렇게 견관절 더 굴고 이런 자세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그에 의해서 더 그 가동 동량이 전신 분절별로 퍼지는 효과도 또한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수치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까지 더 얘기할지 말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전신의 가동 동량을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이라고 이제 했을 때 이거를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지금 이거를 아직 팔다리를 펴기만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전하는 각속도 또는 가동 동량이 팔, 다리, 몸통 부분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일단 셋의 합은 나눠서 봐도 전체 가동 동량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자세를 고쳐가지고 팔을 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견관절 굴곡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전신이 상체와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면서 나는 팔은 더 머리 뒤로 넘기는 동작을 하고 발도 고관절을 다리 부분도 더 굴곡시키는 효과를 내려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전신 가동 동량의 A것, B것이 거기 분절별로 합한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증가해 팔, 다리 부분의 가동 동량도 증가하는 자세를 취했어. 그러면은 나머지 몸통, 상체 부분의 가동 동량은 나는 그럼 조금 작아져서 니네 증가량하고 내 감소량의 크기가 또 똑같으면 가동 동량 전체 보존된다라고 해가지고 몸통도 돌아가야 되는데 팔다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는 동작을 하면은 몸통은 여기서 돌다가 팔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단시기 방향으로 돌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 지금 무슨 동작하는지 모릅니다. 상세한 얘기를 안 해주고 아무튼 가동 동량 분절별로 합하면은 전체 가동 동량 보존된 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림이 이 두 번째 분절별로 보는 것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이빙대가 이쪽에 있었나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점프하는 모양처럼 나왔습니다. 지금 자세 보니까 땅에 꽂으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물 있는 대로 간 것 같은데 자 원래 사람이 이렇게 팔, 다리 쭉 편 자세 상태에서 전신 가동 동량이 반시계 방향이 되도록 뭐 회전도 나타나고 그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전신이 나름 이렇게 펴진 다음에 쓱 살살 이렇게 돌 상황이긴 한데 근데 팔을 굴곡을 시킨 거죠. 다리는 거의 뭐 그대로 자세 있는 것 같은데 굴곡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의 좌우축에 대한 회전축에 대해서 질량축을 통과하는 회전축에 대해서 사람 전체의 회전 관성도 약간은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으는 모습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회전축을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극적으로 회전 관성이 변한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팔이 뭐 전체 같이 돌아가는 거에서 나만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운동을 보이고 있다라 그러면은 갑자기 몸통이나 팔 나머지 분절이 전신 가동 동량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 값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 갑자기 시계 방향이 되면서 팔 제외한 나머지는 더 빠른 각속도로 돌아가게 된다. 회전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체 이렇게 돌아가고 다 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회전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인 거죠. 반시계 방향의 각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고려해서 전신 가동 동량은 보존되도록 분절별로 확인한다라는 요령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체조나 다이빙 등등에 대한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넘어가기만은 하시면 없다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거고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 대구시 뒤쪽 예시 4번 배구 스파이크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카이 서브라고 할 수 있고 적당한 그 스파이크 직전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중 동작 중에 공 날아와요 저거 오른손으로 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젖히는 동작 상체 전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젖히겠다라고 했을 때 팔도 뒤로 가면 상체 자체도 좀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다 보면은 하체는 시계 방향 반작용과 엉덩이와 배가 전방적인 반작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데
2022년,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거의 계산 문제로 도배돼서 기출이 나왔어. 2024학년도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 아예 안 나왔었고, 2025학년도 문제에서는 쉬운 계산 문제랑 개념 문제 좀 섞여 있었고, 그러면 2026학년 뭐 나올 차례예요? 어려운 계산 문제하고 어려운 개념 문제 섞여서 나올 차례인가? 그죠? 운동력하기 당락을 결정한 차례인가? 그런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로 2024학년도나 5학년도에서 개념 문제로 물어본 것의 수준이 여기 관련해서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2024학년도에서 이렇게 점프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덧치기 없던 적용이 되게 많이 해가지고 까다롭게 나온 적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점프는 했어요. 점프는 했는데 어느 정도 전신이 앞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점프했는데 팔 동작, 다리 등다 잡았어요. 그래서 점프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공중 동작 상황에서 내가 결국에 이제 배구공 세게 때리려면은 좀 때리기 전에 손과 전신을 좀 젖힌 상태에서 더 힘을 가는 그 스윙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일단 몸은 적절하게 뛰었는데 상체나 팔을 뒤로 돌리고 상체도 좀 이렇게 뒤로 휘면서 휘어가는 그런 아직은 회전 중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상체를 반시경으로 젖히는 동작 회전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는 일이 벌어지면 하체는 시계 방향, 그림에서 보기엔 반시계 방향으로 상체는 젖혀졌는데 하체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회전에 대한 얘기죠. 앞뒤 상하 좌우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못하는 분 따로 못하는 분이실까봐 말을 쉬운 건데 어겠나? 이체가 이렇게 공 때려야지 붕 떴는데 또 젖혀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몸만 이렇게 젖히려 했더니 다리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간다는 얘기죠. 전시 감독이 예를 들어서 제로 값이 고정되려면 상체 반시계 방향 가동 동량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체 시계 방향 가동 동량도 생기는 동작이 나타난다. 여기까지가 가동 동량 보존이죠. 여기까지가. 근데 과라고 한 다음에 엉뚱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배가 전방으로 이동되는 인체 전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엉덩이 또는 복부 같은 것들이 머리, 가슴, 다리 부분, 종아리 이런 건 아니고 좀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애가 반작용과에서 전방으로 이동하는 반작용도 발생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이 부분은? 앞에 부분까지는 상체 반시계, 하체 시계, 전신 가동량 그래서 보존. 갑자기 얘만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동량 보존인데 이 부분은 운동량 보존입니다. 일종의 운동량 보존이에요. 근데 충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운동량 보존입니다. 자, 뭔 말이냐? 그래서 요런 얘기 비슷한 게 높이 뛰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서 회전운동, 가운동이 선운동과 함께 유발될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섞여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높이 뛰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봅니다. 이게 전신이 이미 젖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때 원래는 머리, 발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똑바르게 있었고 팔도 이렇게 뒤로 많이 안 젖히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질량 중심은 여기쯤 있고요. 여기쯤 있고 상체가 여기에서부터 그림 그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좀 돌아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회전이 생기면 하체도 회전이 생겨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으로 가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만 봅니다. 아까는 흰색만 봅니다. 몸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질량 중심이 여기쯤 있었죠. 질량 중심이 여기쯤 있었는데 자세가 전신이 이렇게 꺾이면은 전신의 질량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거 여기쯤 이렇게 되겠죠. 몸이 이렇게 있을 때보다 이렇게 뒤로 꺾이면은 몸 내부에 있었을 질량 중심이 몸이 뒤쪽으로 꺾이고 하는 조금 뒤쪽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공중 동작에서 지금 수직 점프만 했는데 점프 자체는 수직으로만 했는데 질량 중심 위치는 내력, 자세 변화만으로 그 위치나 속도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중력을 받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자세 이렇게 바뀌다가 전신 여기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면은 자세가 이런 회전을 가지기는 했는데 질량 중심이 갑자기 뒤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야 되겠죠. 고관절 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에는 거의 똑같은 지점에 질량 중심을 그려놓고 요거 축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몸이 요래되고 하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질량 중심이 아까쯤의 질량 중심하고 일치하게 한 다음에 나름 요런 모양 됐을 때의 질량 중심은 여기쯤이겠네라는 걸 맞춰 주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질량 중심의 상하 좌우 방향에 대해서 상하 방향은 중력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올라오게 될 수 있지만 좌우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의 속도가 갑자기 생겨서 왼쪽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동량 보존과 약간 비슷한 외력이 없으니까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모양이 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배가 앞으로 나왔죠. 배와 엉덩이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왔죠. 상체, 가슴이나 하체 이런 데는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와 배가 전방으로 이동되는 반작용이 발생된다. 이거는 공중 동작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에 위치는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것도 추가적으로 선운동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반작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운동과 선운동, 질량 중심, 가운동량 보존 등등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면서 이런 식으로 관련한 또 개념 문제, 무슨 작용, 무슨 법칙 이런 걸로 이것과 관련된 뭐뭐 법칙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도 출제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운동, 선운동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전신의 그런 일부 분절의 위치 또는 일부 부분의 위치 같은 것들. 자, 요거는 한번 좀 재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원래 누워 있었는데 머리, 발, 엉덩이, 고관절 이렇게 있는데 최초 상황은 딱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상황 자체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람이 이런 것도 있다고. 원래는 누워 계셨어요. 상체, 하체에서 누워 계셨어요. 그랬는데, 자,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이 전 단계입니다.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을 통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 완전히 누워있던 사람이 다리만 싹 들어 올리는 과정이었다고 합시다. 이 과정에서 일단 전신의 가동 동량 보존돼요? 안 돼요? 전신의 가동 동량, 뭐 축은 여기라고 보면 되겠죠. 전신의 가동 동량 보존이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는 전신이 가만히 누워있어서 가동 동량 제로, 각속도 제로, 가동 동량 제로였다가 다리에 각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다리에 각속도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가동 동량 변화하는 거죠.
제로에서 시계 방향의 적당한 값으로 변화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다리만 들어 올릴 때는 그렇게 되는데 가공동량 보존되게 다리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되게 요령에 따른 건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네. 이 PT는 몇 번이죠? PT 8번인가? 악명높은 PT 몇 번이죠?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렸다가 이쪽 저쪽 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삑삑삑 하면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호랑이 소리인데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잘 들어 올리면은 이게 질량 좀 잘 잡고 해서 그러면 발만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령껏 잘 하고 좀 빨리 그렇게 하면은 누워있다가 다리 올리면서 다 올리면서 상체도 으쌰 한 다음에 다시 돼요. 으쌰 하는 이런 운동 자체도 있죠.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 탁 짚고 내고 할 때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기를 어떻게 잘 하면은 살살 다리만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릴 때 상체도 번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령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요거는 전신과 운동량 보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시계방, 얘는 반시계방향 운동량. 합해봤더니 전신은 제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단순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누웠다가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가운동량 보존된 거 아니지 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건데 요령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가운동량 변화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다리가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다리를 들어 올리다 보면 이제 멈춰야죠. 다리 들어 올리다가 한없이 넘어가면 매달리는데 머리 찍고 아프고 다치고 그러니까 그러기 힘들죠. 그래서 다리를 딱 들면 잠깐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과정 말고 누워서 상체는 등은 바닥에 대고 다리를 들어 올린 상황에서 지금 가공동량이 다시 전신 가공동량이 얼마가 됐어요? 다리만 들어 올려서 일단 버티기 하고 있어요. 가공동량이 또 제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까지 일단 만들어놨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예요.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이거는 그냥 최초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고관절을 축으로 급격히 다리를 내리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리를 급격히 내리면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다리를 내리면 과정에서는 가공동량 보존돼요? 안 돼요? 누워서 들어서 멈췄어요. 가공동량 제로 여기서 내리면이라고 했는데 가공동량 보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올릴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하면 가공동량 보존 안 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공동량 보존될 수 있었고 근데 내리는 과정이요. 가공동량 보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가공동량 무조건 이 과정은 보존 안 되죠. 반시계 방향 가공동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자, 계산도 아닌데 개념 문제인데 생각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뭔가 복근, 장요근, 대둔근 이런 거가 관련한 똑같은 자세인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싶은데 이런 거 분석까지 할 줄 알아야 적응 정확하게 한 거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그럴 때 이제 팔을 좀 위로 잘 올리고 살살 잘하고 그러면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상체는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다리를 팍 들어 올리면은 상체도 같이 올라가고 일부러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같이 내려오고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오고 하는 동작 그런 운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다리를 일단 들어 올려가지고 가공동량 제로 만들고 상체는 이렇게 등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체를 내릴 때는 하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가공동량이 보존되려면 상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체는 전신 가공동량이 자 다리 가만히 있어서 제로 다리가 내려가네 그러면은 하체 가공동량 반시계 방향인 적당 가공동량이 생성이 된다면은 제로 값에 0의 가공동량이 전신에서 보존되려면 상체는 시계 방향 회전을 시작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상체가 시계 방향 회전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등이 땅바닥에 막혀 있어가지고 더 내려가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반시계 방향 운동량이 생성이 되는데 하는데 근데 등은 땅바닥에 막혀가지고 상체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합이 보존대로 해야지 바닥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력이 충분히 중력과 함께 수직항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딱 요 모양의 이 상황에서는 내리는 과정에서 보존이 안 되고 반시계 방향 가공동량이 전신 가공동량이 생성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누워 계시는데 다리가 쭉 가다가 가공동량이 충분히 생성이 됐는데 가다가 땅바닥에 부딪힌다라기보다는 적당히 가가지고 내가 다리를 좀 그만 돌고 바닥에 부딪힐 것 같은 것 같기도 한데 멈추고 싶어요. 여기서 다시 하체 회전을 멈추고 싶습니다. 하체 회전을 멈추고 싶어요. 그래서 얘 가공동량이 분명히 반시계 방향 또 전신 가공동량이 반시계 방향이 생겼는데 얘 가공동량이 다시 제로로 바뀌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공동량 일단은 보존되려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보존되려고 하는데 아까는 보존되려고 할 때 상체가 그럼 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했더니 땅에 막혀서 못 갔을 뿐인 건데 반시계 방향 가공동량이 얘가 멈추는 바람에 보존이 되려면 상체가 반시계 방향 가공동량이 이제 생성이 돼야 되네. 하체 가공동량이 상체로 전이 되도록 근력을 잘 써야 되겠네 하면은 상체가 그건 가능하지. 그래서 벌떡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다. 내려오던 다리를 멈추려고 하려다 보니 땅에 꽁 찍는 거 막기 위해서 멈추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상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하체 가공동량이 상체 가공동량으로 상체로 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이 분절별로 보면서 전체 가공동량이 전이 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예시 나왔던 것들 좀 자세한 설명을 더 했는데 그러기에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번에 그 앞에까지 그래프까지도 봤었는데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그림이나 상황들이 계속 나오네요. 2단 평행봉이니 뭐니 그냥 대충 철봉인데요. 자, 여러분들 예습했거나 이 그림 보셨던 분들 이 그림에서 제시된 상황 이거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쉬워요? 딱 보면 알겠어요? 자, 여기도 대충 상체와 하체 부분만 있지 이렇게 슬관절, 주관절, 머리, 목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철봉에 매달려서 당연히 철봉 자체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상황은 약간 그 고관절에 대해서 다리 하체가 약간 과신전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정도 좀 무시하고요. 요 모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래도 과신전이 약간 풀리긴 했어요. 이것도 거의 무시합니다. 그러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아까부터 쭉 내려왔으면은 어느 정도는 뭐 각도도 조금 변하긴 하겠지만 쭉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뭐 중력 받으니까 그래도 좀 느려지면서 이만큼 왔으면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또 왔다가 갔다가 계속 잘 잡고만 있으면 철공과 순사에 마찰이 없으면 계속 이런 진동, 그 진정동 같은 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그래그래 하다가 이러저러 하다가 자 만약에 이게 전반적으로 철공 하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됐을 텐데 사실은 남자 종목에는 이단 평공이 없죠. 이단 평공은 그 여성 종목밖에 지금은 없는데 쭉 내려가서 그래서 나 더 가야지 그랬는데 쭉 가가지고 대차돌기도 할 수 있겠네. 안 되면 좀 내려오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래 철공이 걸렸어요. 이 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돌려고 하는데 상체가 갑자기 덕 하고 막힌 상황이죠. 덕 하고 막힌 상황. 이단 평공에서 순간적으로 아랫봉의 상체가 순간적으로 제지되었다. 이건 도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막대기 막힌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은 원래는 요 정도 각속도로 가느라고 하체만 보면 요 정도 회전한 각속도를 이렇게 돌려고 했던 하체가 얘가 갑자기 멈추면서 순간적으로는 가동량이 계속 보존되는데 갑자기 멈추면서 얘의 상체 가동량이 전부 다 발로 가가지고 다리 하체로 가가지고 하체만 보면 쭉 가다가 상체 걸린 순간 다닥하고 각속도가 순간적으로 커진다 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체 가동동량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하체로의 가동동량 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모양이 그거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 외력 작용하니까 이 가동동량 보존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 완전 물리 문제로 진자의 에너지 보존 문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것도 그래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양은 가동동량의 전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이단 평공이 아니에요. 아랫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대차돌기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딱 잡고 슝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슝 갔다 좀 느려지다가 또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속도로 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여기 중에 걸린 거 없어요. 근데 요쯤 가가지고 고관절 굴곡근, 장요근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발을 갑자기 훅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런 자세 취할 수 있죠. 그럼 돌아가던 전신 함께 돌아가던 상체는 가다가 멈추면서 발만 내가 위로 올리는 모양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타율적으로 제한 조건에서 상체가 걸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다가 상체는 더 가지 않게 발을 확 올려서 빠른 각속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다리 번쩍 들기만 하면은 상체는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나 아예 멈추는 경우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다 어느 정도의 가동동량 보조와 관련 있고 두 번째 설명이 사실은 가동동량 보조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단 평공 하단 2단에 몸 걸린 거는 외력 받는 건데 외력 없이 내력 동작 변화 자세 변화에 의해서만 그 가동동량 보조는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가동동량 보조라고 치고 하면서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따질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내용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막 숫자 나오고 이게 수직 강력 중력부터 일단 한번 마찰력 있는 없는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존이 된 당연 상하체 분절별로 보자라는 식으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띵틀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띵틀, 멀리뛰기, 높이뛰기, 전형적으로 높이뛰기 내지는 그 스쿼트, 점프 스쿼트 같은 수직 점프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가지 단순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면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요. 띵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발구름 직전까지는 멀리뛰기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뛰기보다는 그래도 멀리뛰기하고 유사할 수 있는 건데 자 비교하면서 갈게요. 발구름판 도약까지 했는데 사람이 전신에 대해서 적당한 자세를 잡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거의 시계 방향으로 전신 회전이 일어났다 가동동량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뛰기였으면 어떻게 해요? 발구름 이후에 전신 점프 그런 다음에 전신에서 그 상황상 시계 방향 가동동량 생기게 마련이에요. 돌게 마련이다. 그런데 멀리뛰기였으면 어떻게 해요? 뛰었는데 어이구 뛰긴 했는데 저기까지 안전하게 착지해야 되는데 전신이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다가 척척하고 얼굴이나 배로 땅에 닿겠네 기록도 안 좋고 안전상에 문제 있겠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가동동량을 보존되는데 이걸 특히 상체의 회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팔을 갑자기 돌려버리죠. 뭐로? 이렇게 돌아간 전신 가동동량을 네가 몰아서 가더라 팔을 확 그려서 팔에 등절 가동동량을 굉장히 크게 하면은 상체 자체는 안 돌아도 되네 그러면서 이제 멈춘 채로 팔만 돌리면은 상체는 좀 어떻게 보존되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다리도 쭉 이렇게 구르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만 자세 탁 잡아가지고 착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는데 이 친구는 어때요? 띵틀은 앞으로 엎어져도 괜찮죠? 어차피 띵틀 손으로 짚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팔 안 돌리죠. 다리 돌리는 거 없죠. 그래가지고 전신이 자세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팔 약간 펴면서 유지하면서 전신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팔 휘젓는 동작 없이 그대로 그냥 돌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머리 쪽부터 바닥을 향하게 되면서 괜찮아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이것도 가동동량 보존이긴 한데 멀리뛰기처럼 가동동량의 전이 없이 일어나는 공중 동작이죠. 전신 가동동량이 팔로 집중돼서 옮겨가는 전이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는 전방을 바라보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전이 없이 일어나는 공중 동작이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전신 가동동량 보존 그리고 어떤 특정 인체 분절로의 가동동량 전이 딱히 없음이 띵틀의 여기까지 3번까지 되겠죠. 처음부터 3번까지 멀리뛰기에서는 가동동량 보존되는데 가동동량이 전이 되면서 전신 가동동량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리면서 그런 저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건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랬는데 이제 팔을 짚었어요. 손을 짚었습니다. 손을 짚었다가 이제 다시 놓을 때까지는 좀 다른 국면 되겠네요. 자 손을 짚은 이후에 띵틀에 손을 짚은 다음에 결국에 손을 놓을 때까지는 가동동량 보존이 돼요? 안 돼요? 가동동량 보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외력을 받으면서 외력이 특히 질량 중심에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력은 가동동량 변화에 상관없는데 질량에 작용하지 않게 되면서 외력이 작용하는 것에 의한 토크를 받기 때문에 각속도도 변하고 가속도 생기고 각속도 변하고 가동동량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띵틀이니까 띵틀 발력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진원 발력 비슷한 거죠. 그런 힘이 인체 질량 중심에 대해서 팔을 좀 앞으로 이렇게 뻗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찰력보다는 수직 강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용할 겁니다. 답을 말했네. 자 여기 손 짚었으면은 수직 강력하고 마찰력이 띵틀로부터 작용할 거예요. 띵틀이 사람에 관한 수직 강력 마찰력이 있을 건데 지겹게 중력 수직 강력이었었죠. 수직 강력은 당연히 요 면의 수직으로 위로 작용할 건데 여기 마찰력 작용할 것 같은데 마찰력의 종류는 뭐예요? 정상적인 정지 마찰력, 재수없는 운동 마찰력 뛰었는데 짚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운동 마찰력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지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 오른쪽 왼쪽?
여기서는 왼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문제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지 마찰력이 현재 작용하는 방향은 어지간하면은 접촉면 있을 때 수직항력은 이쪽이고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은 왼쪽 완전 왼쪽에 오른쪽에 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에서는 질량 중심 쪽으로가 정지 마찰력이다라고 맨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걸을 때 달릴 때도 그랬었죠. 걸을 때 달릴 때도 질량심에 대해서 발을 앞으로 내딛었더니 걸으면 달리기 할 때도 인체에 대해서 다리를 앞으로 내딛었더니 인체 질량심이 여기 있는데 땅에 이 부분에 접했을 때는 마찰력 이 질량심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뒤에서 다음까지까지 하는 진각이 끝날 때쯤에는 여기 질량심인데 여기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질량 중심 방향으로라고 해서 앞으로 내딛었을 때는 마찰력이 제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 순간에는 추진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한 발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제동력과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자 달리기 할 때 여러분들 원형 트랙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곡선주로 달리기 하면서 평평한 데서 그런데 여기서 달리는 사람이 헛헛하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여기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자세가 안정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곡선 트랙 안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내가 받을 지면으로부터 받을 이 순간 마찰력 어느 방향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을 때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은 이렇게 기울어있으면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은 질량 중심이 저기 있네 그래서 마찰력 이쪽으로 하는 식으로 정지 마찰력은 어찌하면 정말 예외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접촉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중에 질량 중심이 이쪽에 왼쪽 해가지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현재 팀플로부터 손 부분이 받는 수직항력과 마찰력 그것에 따로 가지 말고 합력부에서 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질량 중심은 약간 그림상 등 쪽으로 배 쪽이 아니라 등 쪽으로 벗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외력에 의한 토크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원래 시계 방향으로 가지고 있던 각속도나 가공 동량에 대해 토크가 반시계 방향 영향을 주니까 이런 가공 동량을 줄이거나 결국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버리기까지 하는 시계 방향인 거를 작게 하거나 좀 과도할 때는 시계 방향에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아예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팀플 동작에서는 시계 방향 이런 거를 작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손을 놓을 때쯤 되면은 반시계 방향 전신 가공 동량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가지고 짚은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손을 놓을 때쯤에는 약간 몸이 전신의 가공 동량이 반시계 방향인 상황이 된다. 온몸이 이렇게 도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도는 상황이 되다가 손 놓으면 근데 그 가공 동량 전신 가공 동량 보존되면서 착지까지는 이제 새로운 가공 동량으로 보존된다고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데에서는 출발 순간 그 발구른 순간에 토크에 대해서 물어봐서 가공 동량 전신 가공 동량 물어본다든지 멀리 뛰기 똑같은 상황에서 가공 동량 전이 관련한 얘기 한다든지 팀플 문제였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생 보존돼요 전이도 딱히 안 돼요 라는 걸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팔기 짚었을 때 토크 물어보든지 가공 동량 변화를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다음번 과정에서의 가공 동량 보존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거는 학생 수준이죠. 그러는데 제가 선수야. 우리 여홍철 선수 이런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바바바 달려 뛰어가지고 손을 짚고 어떻게 해요? 더 뛰어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떨어지죠. 이래 하다가 짚으면 지금 왼쪽 오른쪽 뛰어다가 뛰어가서 짚으면 손에서 이런 토크가 발생하면은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면 안 그래도 발생했었던 시계 방향 가공 동량이 토크가 반시계 방향 위주로 보통은 생기게 되니까 회전이 줄어들거나 이게 반시계 방향 바뀌어도 탁탁지 한다고 했는데 그 핀트 그 올림픽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요? 사람이 탁 뛰어가다가 핀트 딱 짚고 핀트로 손으로 짚은 다음에 이렇게 짚은 다음에 그 이후에 기억이 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재주가 많아요. 짚고 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공중 동작 연기를 펼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로 돌아요? 앞으로 돌아요? 앞으로 돌죠. 뒤로 도는 동작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좀 비틀어 도는 건 있어도 이거랑 좀 다르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운동력도 말이 안 되는 동작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과정에서도 시계 방향 가공 동량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후에 뭐 이렇게 굽히고 하는 건 가공 동량 회전 과정을 변화시킨 거지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그 운동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런 그 질량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력을 단다면 수직방향 마찰력을 단다면은 토크가 반시계 방향이 있었는데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하면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질량 중심을 손잡은 위치에서 최대한 질량 중심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힘은 뭐 대충 이렇게 가져다 있을 때 질량 중심을 이쪽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짚는 순간에 짚고 나서 재빠르게 이렇게 그 다리를 과신전을 좀 시켜줍니다. 과신전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질량 중심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서 이 힘이 그래도 시계 방향 토크로 작용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앞으로 돌려면 짚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뒤로 팍 차줘야 뒤로 차줘야지 회전이 더 왠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손을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학생 팀플에서는 점프해가지고 가서 짚고 나서 그냥 무서워 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착지해야지 이 생각만 하는데 이분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야지 팍 돌아야지 라고 하면서 손 짚고 나서 그 짧은 순간 동안에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어떻게? 수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위로 튕겨야 되니까 더 미수인데 그러면서 손으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핀트를 뒤로 밀까요? 앞으로 밀까요? 앞으로 밀면 자 이게 빨리 안 돼요. 내가 동작을 통해서 딱 이게 핀트를 앞으로 밀면 그러면 이건 핀트에 가는 의미죠. 그러면 반작용이 핀트 2 나에게는 핀트 2 내가 앞으로 민 거예요. 나 핀트 그런데 내가 핀트를 앞으로 밀었는데 밀었는데 그러면 핀트 2 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 내다보다 보니까 이렇게 짚혔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확 밀어버리면은 그 힘을 더 가하게 되면은 이 힘이 더 커지면서 자 보세요. 원래는 아까 쯤에는 수직 항력 있고 자연스러운 정지 마찰력 있어가지고 질량이 여기 있는데 항력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반시계 방향 된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세를 고쳐다가서 질량심 위치를 하체 과신전을 통해서 이렇게 옮기기도 했으면서 수직 항력도 적당히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미는 동작을 통해서 정지 마찰력을 극대화시키면 대충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방향이 항력 방향이 될 텐데 확 밀기까지 앞으로 밀면서 땅으로 밀면서 이만큼 바닥에서 치우게 되면은 얘가 이런 방향으로 합력이 나타나면서
아빠보다 질량중에 대한 전직도 여기 발표하지만 이런 달력에 의한 띵트에 의한 달력에 의한 모멘트 팔이 퍼지면서 시계 방향 토크를 이미 뭐 이런 자체는 충분히 잘했다는 전제하지 해야 돼요. 시계 방향 토크를 그때가지고 이 과정에서 회전이 오히려 더 빨라지고 가공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 훈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바로 정할 수 있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그 선수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영상 분석 등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서 야 네가 손을 미세한 차이지만 한 마디 정도 좀 뒤로 짚어서 좀 더 밀어봐 그러면서 손을 순간적으로 미는 동작도 해봐 같은 것들 준비 동작에서 이렇게 뛰고 뛰는 순간 도약자세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서 특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코치를 하게 된다. 그 미세한 차이들이 이제 반바퀴 더 돌고 말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이 똑같은 띵트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선수하고 일반 학생에는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종목, 이 종목은 답은 이거야 라는 게 없습니다. 그 종목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 능력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상황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해석해야 되겠네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지 되겠고요. 띵트 발판 이륙 직후부터 손이 닿기 전까지는 양발의 순간적인 신체의 선 동량을 가공 동량으로 전이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겠고 양손이 띵트를 짚는 순간 신체의 아까부터 있었던 시계 방향 회전은 반시계 방향 가공 동량으로 가공 동량 전이 된다. 이거는 용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전이라는 말이 전환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환 또는 변환된다, 변화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인체 분절, 특정 분절 운동량이 다른 분절로 전이된다 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용어가 헷갈리게 써 있어가지고 이건 주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아예 틀린 말 아니에요. 띵트를 짚는 순간 짚고 있는 동안 시계 방향이었던 회전 또는 가공 동량은 띵트로부터 받는 힘에 의한 토크에 의해 반시계 방향 가공 동량으로 전환된다, 변화된다. 뭐 전체 과정을 시계 방향이었네, 반시계 방향 됐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관한 뭐 뒤에 여러 가지 종목의 적용이라는 것도 따로 뒷부분에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봤고요. 자 이게 해석이 은근 몇 가지 방향성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높이뛰기 발구름을 하지 않는 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높이뛰기 선수죠. 이제 도움닫기 했어요. 발구름을 하는데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 양발로 동시에 이렇게 점프를 잘하지 않습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쪽 발로만 점프를 하는데 지면발력을 최대한 일으키게 되고 나머지 발구름을 하지 않는 다리 이 그림에서 오른쪽 다리죠. 발구름을 하지 않는 다리가 놀고 있어요. 놀면 뭐하냐? 넌 놀면 뭐하냐? 그래도 어떻게 잘하면은 높이 뛰기에 좀 더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영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발굴하지 않는 다리는 굴곡이라고 그랬는데 다리의 굴곡은 고관절 굴곡 플러스 슬관절 굴곡 지금 뭐 별얘기 하지 않으면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고관절 굴곡 하다 보면은 대퇴는 들어 올려지고 슬관절 굴곡은 다리 편체 이렇게 빵 올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좀 이렇게 좀 굴리기도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다리의 굴곡과 양 팔에 두 팔에 이렇게 달리고 있었으니까 상방 스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달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올리는 모양으로 나타나겠네. 으쌰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방 스윙으로 생성된 가공 동량은 나중에 전신으로 전이되어 지면을 밀어내는 추진력 증가에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2024학년도 기출문제 이렇게 뛴다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기는 해요. 아 이런 교과서에 있는 예를 보고 뭐좀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 내셨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여기까지 혹시 예습 안 하셨더라도 그래 처음 보시더라도 보신 적 있었더라도 지금 같이 봤습니다. 도움닫기와 달려갑니다. 어디 가서 배면 뛰기 할 거예요. 그래서 등으로 발을 바라보도록 한 배면 뛰기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람은 왼발로 발구름을 하면서 아 오른다리 어떡하지? 팔 어떡하지? 점프는 얘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팔도 점프 이미 한 다음에 없습니다. 다리 아직 땅에 붙어있는 동안에 왼쪽 다리가 굽었다가 펴지는 동안에 발구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발을 으쌰 올리고 다리가 이렇게 올린다. 일종의 올리는 건데 인체가 분절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가운동이 인체역학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팔 들었어 빠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상방 스윙 다리 굴곡 만들었습니다. 으로 인해 생성된 가공 동량이라고 했습니다. 생성된 가공 동량. 자 일단 사람이 써가지고 직선을 따라서 달려했었으니까 가공 동량 없이 선 운동량만 있었어요. 아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그래 이런 다리를 들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가공 동량이 생성됐네 라고 합니다. 가공 동량이 생성됐네. 어떤 가공 동량? 어떻게 되는 가공 동량? 자 이게 그림이 조금 안 예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조금만 돌려서 그리면은 높이뛰기 하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는데 이걸 싹 돌려볼게요. 그래가지고 높이뛰기 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걸 넘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배면뛰기를 여기가 배예요. 이렇게 등으로 여러분 배면뛰기가 배자가 등 배자 이것도 배고 이것도 등 배고 이것도 배요. 한글 배고 이거는 한자어 배죠. 그래가지고 등이라 해서 등 배. 자 써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바가 마주보게 뛴다는 게 배면뛰기인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 점프하는 순간에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합시다. 달려가다가 오른쪽에서 돌리겠죠.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고 와서 그 순간 자 사람 있습니다. 시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미 돌았어요. 그러면서 왼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는 아직 땅을 박차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아무래도 이미 몸이 돌았으니까 발군하지 않는 다리가 살짝 이제 이렇게 굴곡, 고관절 굴곡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중이죠. 이런 거 하는데 팔을 이렇게 안 됩니다. 바보 같은 동작 가다가 돌면서 상방을 올리는 거는 팔에 상방을 올리는 거는 보통 굴곡을 통해서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리는 중입니다. 봤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서 뛰어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조금 잘 보이네요. 상방의 스윙과 다리의 굴곡으로 인해서는 인체 아직은 뭐 전신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각 분절에 반시계 방향 가공 동량이 생성되죠. 가공 동량이 생성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가공 동량이 전신으로 전이 돼요? 라고 했어요. 자 가공 동량이 어떤 게 생겼어요? 반시계 방향. 그랬는데 그 가공 동량이 전체적으로 팔만의 다리만의 가공 동량이 아니라 전신 가공 동량이야 라고 한다면 전신이 반시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뛰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몸이 이렇게 반시계가 돌면서 몇 대 뿡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전신으로 전이 나중에 될 것 같아.
가공동량 생성됐음 그 상태로 점프했음 공중동작 가공동량 보존된 그런데 팔을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좀 가다 멈춰가지고 온몸이 같이 돌리게 바꾸는 것 같아요. 가공동량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이 안 된다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이 하는 거라서 공중동작 아직 아닌데요. 지면을 밀어내는 추진력 증가에 도움을 제공한다. 지면을 밀어내고 그래서 내가 받는 발력의 크기 증가에 이것에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가공동량이 생성돼서 전신으로 전이 돼서 뭔가 보존하는 얘기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은 아직 발굴은 중인가 봐요. 자, 이게 해석이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해석이 되나요? 이게 팔을 뒤로 돌아서 이렇게 뛴다는 것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는 것만 그냥 앞으로 구겼다가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뛰면 높이 높여 하면은 이게 2024년도 기준됩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전운동에 관련해서 인체 전체가 땅으로 같은 추진력 증가 아니 이게 매력으로서의 지면발력이 커지면은 더 높이 뛸 수 있겠지라는 거라고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지면을 밀어내는 추진력 증가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자 이게 아까 전에 뭐였었지? 배구 이렇게 다가 이렇게 하면은 배랑 엉덩이가 앞으로 밀려난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자 사람이 있어요. 사실 아직은 사람이 팔도 안 올리고 다리도 안 올렸어요. 요거 이 디딤발 팔 아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물론 약간의 지정식 변화는 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렸어요. 양팔 굴곡이죠. 다리를 굴곡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이것만으로 설명이 다 되지는 않는데 첫 번째 회전은 어떻게 전신에 대해서는 팔과 한쪽 발 분절에 반시계 방향 가공동량이 생겨서 아직 전신 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이 일어났다면은 나머지 몸통은 원래는 어떻게 돌고 싶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 앞에 설명했던 다리 중화됩니다. 누웠다가 다리 들었다가 으쌰 하는 거랑 관련있어요. 자 여기서 다리와 팔의 반시계 방향 가공동량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특히 몸통과 디딤발 가공동량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보존되려고 시계 방향 돼야 되죠. 자 이게 순서예요. 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데 어디를 축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정식입니다. 지정식에서 인체하고 디딤발은 시계 방향 회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게 조금 까먹습니다. 자 다리 짚고 있어요. 자 인체 나머지 다리 팔 반시계 방향 돌려서 그림상 그래가지고 이 자세는 좀 약간 후경 자세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후경 자세죠. 요 중간에 이제 뒤로 많이 제꼈다가 후경 자세로 바꾸는 요 중간 과정도 또 별도의 문점이긴 한데 자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린 팔 말고 나머지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후경 자세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면 발이 땅 밑으로 뻗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 땅을 막고 있죠. 마치 아까 누웠다가 등판이 내려가야 되는데 땅이 막고 있었듯이.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다리 힘이 아니라 팔 나머지 다리 동작으로 이 몸통이 돌아가야 되려는 현상에 대해서 발이 막고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했는데 막히면서 가는 힘만큼이 나한테 추가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지면을 밀어내는 그러다 보니 내가 받는 추진력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회전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 관점에서만 이제 그 높이뛰기 효율성을 비교하고 요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뭐였어요?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몸이 비스듬하게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반시계 방향 다리가 반시계 방향이면 이게 시계 방향을 돌려다 보니까 땅을 밀어내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다 보니까 땅을 안 밀리니까 내가 미는 힘이 나한테 밀리는 힘으로 위로 작용해서 이제 점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요거를 스파이크 배밀이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봐도 또한 되겠다. 자,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후경 자세가 아니라 질량 중심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사람이 팔이 내려와 있어. 다리도 뭐 두 다리 다 내려와 있어. 그랬는데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 그랬는데 팔이라도 올렸어. 머리 올릴 수 없잖아요. 팔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다리도 으이씨 올렸어. 그러면은 몇 개 분절이라도 팔다리 쓱 올라가네. 자 이거 배구 스파이크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자세는 질량 중심이 몸통의 특정 위치보다 어떻게 돼요? 몸통의 배꼽 근처에다가 명치 근처인 대로 질량 중심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질량 중심의 변화가 단시간에 일단은 안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질량 중심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뀌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야 그 자세가 아니라 질량 중심 위치는 똑같은 높이 근처이면서 몸이 팔 들었지? 발 하나 들었지? 그러는 바람에 몸이 요 질량 중심 위치에 맞게 질량 중심을 그대로 면서 자세 맞추다 보니까 머리나 몸통이나 디딤발은 내려와야지 돼요. 이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꼭 회전하니까 돌아가는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어쨌든 질량 중심 위치가 배꼽 근처에서 명치 근처로 올라온 거 그것의 질량 중심 위치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팔과 다리를 드는 동작에 의해서는 디딤발이 힘을 특별히 주지 않아도 이 동작에 의해서 전신이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결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엉뚱한 신체 분절의 운동에 의해서 전신이 내려가야 되죠. 근데 땅을 파고 내려갈 수 없죠. 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지름바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려가는 걸 가만두지 않고 수직 지면 발력이 또 뭐냐? 그러면서 내려오려고 하는 걸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더 강하게 위로 가해지게 된다. 그 효과는 결국에는 실제로 다리 가만히 있으면서 질량이 약간 올라가는 효과를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운동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면이 수직 방향으로 나를 미는 힘의 증가를 유발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계산이 안 들어가면서도 논리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만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 이것도 전경 이렇게 자세를 후경자세 각도를 어떻게 크게 가는 시간을 늘린다 이런 것도 요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요거 있는 거 계산 없이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으로도 지금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높이뛰기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다면 관련해서 앞에 있는 핀트리라든지 뭐 이런 편행동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스파이크 이거 일어난 건 너무 억지스러운 동작이어서 있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만든 동작이어서 뭐 이런 것들 지정심의 변화 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뭐 카운터 밸런스 관련한 내용도 할 수 있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들 요거 일종의 개념 문제로 숫자 들어가진 않는데 논리성과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국면마다 핀트 같은 것들 구분할 수 있는지
처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잘 들고 우리 같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려워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뒤에 설명할 때 자세 변화에 따른 질량 중심 얘기하거나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회전에 대해서 질량 중심 쪽에서 돌아가려다 보니까 땅이 툭툭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될 때에는 원래는 돌아갔어야 되는 거 타당이 걸린 게 아니라 땅이 또 뭐하냐 그럼 밀기 때문에 그런 회전이 안 일어난다라는 걸 유발하는 진영 발력 유발하는 그런 동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 진영 발력 나의 동작에서 유발되는 크기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전 앞에 같은 경우에 핀틀에서 뭐 힘이 어떻게 자꾸 하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워낙 전형적인 배구, 스파이크, 철공, 핀트, 높이뛰기 관련해서 머리뛰기 동작이기 때문에 제법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상세하게 얘기한 것에 비해서 내용은 결국에는 그 가운동량 도전 유사 그래서 어떻게 회전하겠니? 라고 하는 거 내지는 카운터 밸런스 관련한 내용인데 카운터 밸런스 관련해서는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